어제 각종 포털 검색어에 하루 종일 오르내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물론 어제가 카카오톡과 미디어다움이 합병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출범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주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사이버 순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에 인터넷뿐 아니라 개인들의 SNS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급격히 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노동당 부대표 기자회견까지 나오면서 이슈가 더 커졌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우선 카카오톡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음 카카오의 법률 대리인이세요. 구태연 변호사, 고문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쓴 글을 공권력이 들여다본다 하는 거하고 카카오톡에 쓴 글을 들여다본다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네. 검찰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들여다본다는 이 소문,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 사실인가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예?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만약에 법원의 영장이 없이 그렇게 감청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요. 법원의 영장이 있더라도 예? 현재 다음 카카오는 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감청 영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카카오톡 측도 모르게 실시간으로 누가 모니터링을 하자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불가능합니까? 예, 다음 카카오는 이용자의 이런 메신저의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카오톡 서버는 안전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안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예.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철저하게 보호되고 사실은 얼마 전 예전에 그 휴대폰 감청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 네네.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지만 기술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다.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카톡의 측에서 보시기에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법원의 영장이 없이 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예. 영장을 받아오더라도 예. 다음 카카오는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에서 제공은 안 하더라도 누가 나쁜 마음 먹고 이거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있는 건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다음 카카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용자의 메신저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카카오톡이 서버에 대화 내용 저장하는 시간을 두고 또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저장한다. 몇 달이다. 아니다. 몇 년이다. 얘기들이 분분한데요. 네네. 정말 얼마 동안 저장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음 카카오에서 밝혀온 내용인데요.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 정도 3일에서 7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 휴대폰에서 또 PC에서 내용을 다 삭제를 해도 카카오톡 서버에는 3일에서 7일은 남아 있습니까? 그 양쪽 당사자 또는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열람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일괄적으로 지워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일괄적으로 하도록. 네. 그러니까 이 대화방에서는 다 삭제를 했었어도 뭐 그거를 다 들여다보면서 여기는 그럼 지워주고 여긴 살려주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서버에 3에서 7일은 무조건 두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군요. 하루에 진짜 셀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운다면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까지 초래가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이요. 아무리 경찰이 영장 가지고 와서 한 달치를 달라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지금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 3일에서 7일이면 대화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그 삭제된 대화를 복구하는 방법도 없고 복구해서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독일산 카톡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SNS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보도 보셨을 거예요. 네. 텔레그램이라는 경우에는 대화 상대를 일일이 암호화할 수 있다고 하고 대화 내용이 전혀 저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안이 철저하다. 이런 이유인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톡은 글로벌 표준 메신저인 왓츠앱을 포함한 대부분의 메신저가 제공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고요. 텔레그램이 암호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대1 메신저일 때만, 1대1 대화일 때만 제공이 됩니다. 단체방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명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3명 방부터는 암호화가 안 된단 말씀이세요? 3명을 넘어가면 기술적으로 암호화를 했을 경우에 메신저 제어가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텔레그램도 1대1 메신저일 때만, 1대1 대화일 때만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대화 내용도 3명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바로바로 삭제가 안 되는 건가요? 텔레그램은 구현 자체가 말씀드린 1대1 암호화 기능과 함께 1대1 메시지의 경우에는 아예 서버에도 남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삭제되는 메시지, 소위 타이머 메시지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이용자 간에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도 않고 또 상당히 불편함도 초래합니다. 정보가 일정 기간 지나서 사라져버린다면 이용자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코드화한다든지 대화 내용 쓰자마자 바로바로 삭제가 되는, 저장 안 하고 삭제하는 기능, 이런 것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전혀 없고 기술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워낙 이용자가 많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암호화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전송 구간에서는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자체에 암호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3인 이상의 대화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 메신저들은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측에 궁금한 것들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법률 대리인이세요. 구태연 고문 변호사 먼저 만났습니다. 이 카톡 검열 얘기가 더 크게 불거진 건요, 어제 있었던 한 기자회견 때문인데요.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련 수사를 하면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몇몇 인물들의 카카오톡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사건 보면서 공권력의 사이버 사찰이 현실화된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검찰이 분명히 사이버 사찰 같은 건 없다고 했는데도 왜 대중들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건지, 이 문제 짚어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던 분이세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연결을 해보죠.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카톡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검찰도 발표를 했고 앞서서 카톡 측도 확인을 해줬는데 그 부분은 교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감청과 같은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또 제한이 있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교수님도 생각을 하신다. 네, 그건 범죄 혐의가 있고 또 실제 이제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는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카톡 측이 내용을 제공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면 그거는 당연한 절차에 의한 걸 텐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요. 또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켜야 될 이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 것이 있고, 물론이죠. 또 실제 이제 그 카톡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 이런 이제 그래서 당사자는 정작 이제 어떤 내용을 경찰이 들여다봤고 현재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의해서 들여다본 카톡이긴 하지만 그 압수수색 영장이 굉장히 쉽게 발부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감청이라고 하면 혹은 뭐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과 예를 들면 어제의 자료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대화 내용을 오늘 경찰이나 검찰이 얼마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그러면 그거는 실시간 뭐에 준하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효과를 가지지는 않을까 이제 그게 걱정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사자한테 전혀 통지를 안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당사자는 정작 몇 달 후에 이런 집행이 있었다라는 통지에 덜렁 한 장 받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혀 모르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카톡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들여다본 부분. 이게 1대1 굉장히 사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거군요. 근데 교수님, 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건과 별개로라도 이 압수수색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사이버 사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을 출범시켜서 사이버 수사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이 얘기는 예전에는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공권력이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사이버 수사 전담팀까지 꾸려서 한다는 것이 결국 뭐 대통령의 그 발언 한마디, 대통령 모독이 뭐 도를 넘었다는 발언 한마디 때문으로 보이는데 뭐 이게 공개된 글이긴 하나 수사기관이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도 뭐 일종의 낮은 수위의 사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게 명예훼손 글인지 아닌지 이거는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남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검찰이나 경찰의 판단은 뭐 상당히 이제 된다. 뭐 특히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제 명예훼손이 된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글은 안 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내놔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시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쓰고 싶은 글, 표현하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이런 전담팀의 목적이라는 걸 스스로 밝힌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요즘 뭐 일베라든지 뭔가 굉장히 극혐이라고 그러죠. 아주 혐오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사이버상에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을 좀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런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필요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뭐 일베 사이트나 뭐 이런 데에서 명예훼손성 글들이 있는 거는 맞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명예훼손성 글들은 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들이에요. 그 예를 들면 뭐 전라도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종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상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경우들이 좀 많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명예훼손은 그 범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준 교수였습니다.